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났다며 경제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경제 정상화를 위한 3단계 대응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대출 프로그램 3,490억 달러가 모두 소진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대다수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 효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상에 참여한 125명 대부분이 일주일도 안 돼서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수백만 명이 코로나19 대응 현금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추적 사이트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면서 확인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9만 8,851명, 사망자는 3만 6,84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22만 9,642명, 사망자 1만 7,131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7만 8,467명, 사망자 3,8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났다며 경제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경제 정상화를 위한 3단계 대응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고 각 주별로 대처하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기자회견에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3단계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우선 1단계 요건으로 14일간 독감과 코로나19 같은 증상이 하얀 곡선을 보이고 환자 수가 하얀 곡선을 그리거나 검사 수 대비 양성 반응자 비율이 떨어질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 요건을 만족하는 주의 경우 개인은 사회활동을 재개하더라도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은 계속 대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충족되지 못하는 곳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을 피하고 기업에도 원격 근무를 권장하되 단계적으로 일터로 복귀하고 공영구역은 폐쇄합니다. 학교는 휴교하고 요양원과 병원의 방문도 금지됩니다. 술집은 영업할 수 없습니다. 1단계 요건을 2차례 충족할 때 진행할 수 있는 2단계에서는 피해야 할 모임의 규모가 50인 이하로 확대되지만 기업은 가능한 원격 근무를 권장하고 일터로 복귀하더라도 공용장소는 폐쇄해야 합니다. 학교는 개학할 수 있지만 요양원과 병원 방문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식당, 극장 등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하에 운영될 수 있고 술집은 규모를 축소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요건을 3차례 충족했을 때 적용되는 3단계에서는 요양원이나 병원 방문이 가능하고 식당, 극장 같은 대규모 장소도 제한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아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은 단계별 정상화를 하는 시기를 따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별로 코로나19 확산 및 억제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백악관의 3단계 경제 정상화 지침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CDC는 백악관에 자세한 대응 지침을 제시했는데도 백악관이 이를 지침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지침이 모호한 데다 아직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질병통제예방센터나 연방재난관리청이 자세한 대응 지침을 제시했지만 백악관이 경제 정상화를 위한 3단계 대응 지침에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백악관이 CDC 측에 학교와 보육시설, 취약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종교시설 등 4개 분야에 대한 재개방 지침을 요구했다며 이에 CDC는 각각의 분야에 대해 한 페이지 반 분량의 자세한 지침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종교시설을 예로 들어 백악관이 발표한 지침에는 1단계 엄격한 사회적 거리 준수, 2단계 완화된 사회적 거리, 3단계 제한된 사회적 거리로 나누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성명을 내고 지침이 모호하고 일관적이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지방국민보건연구소 관리자협회 마이클 프레이저 국장은 백악관 지침이 각 주에 최종 결정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만족한다면서도 안타깝게도 2주 안에 활동을 재개할 만큼 코로나19 검진 능력을 갖춘 주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아 스미스 스토니브룩 대학교 조교수는 블룸버그 칼럼에서 경제 활동의 조기 재개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건강 문제와 경제적 효과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데 이동 제한을 풀면 경제가 급속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가정은 잘못됐다며 보건 의료 체계를 통해 코로나19를 확실히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재개방은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 대출 프로그램 3,490억 달러가 모두 소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새로운 신청서를 받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힘든 자금난이 그대로 반영된 건데 정부가 추가 자금 마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지난 3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3,490억 달러가 모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등 언론은 중소기업청이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가능한 예산이 소진됐다며 현 단계에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의 새로운 신청서를 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CNBC는 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신호는 15일에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신청 건수가 130만 건을 넘어서고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이 3,15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실질적인 한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될 자금이 2주 만에 고갈된 것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CNBC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실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실 관계자들이 17일 재무부에서 중소기업 긴급대출 추가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소기업 긴급대출 자금이 고갈됐다면서 민주당이 추가 자금 마련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활동 재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민들의 대다수는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대다수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66%는 정부가 너무 빨리 규제를 완화하는 게 최대 걱정이라고 꼽았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코로나19의 향후 전망 관련 문항에 응답자 73%는 최악이 아직 남았다고 답했습니다. 최악이 지나갔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 응답자 중 66%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각 주가 취한 자택 격리령 등 조치에 관해 너무 빨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최대 걱정거리로 꼽았습니다. 제때 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상황이 걱정된다는 응답은 32%에 그쳤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대량 실직 등 타격을 입은 미국 경제 재가동을 위해 3단계로 분류한 이른바 미국 재개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적지 않은 국민이 코로나19 추가 피해를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65%는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에 너무 느리게 대응했다고 답했고 신속 대응했다는 응답은 34%였습니다. 또 응답자 52%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들이 상황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날 기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4%였고 비지지 응답은 53%로 집계됐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 효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임상시험에서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연구진은 임상에 참여한 125명 대부분이 일주일도 안 돼서 회복하고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뉴스 전문 사이트인 STAT는 16일 시카고 의대 연구진이 코로나19 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단계 임상에서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고열과 호흡기 증세로부터 빠르게 회복됐고 거의 모든 환자들이 일주일이 채 안 돼서 퇴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임상에 참여한 환자 중 113명은 중증 환자였습니다. STAT가 입수한 임상 결과 토의 동영상에서 시카고대의 감염병 전문가인 캐슬린 멀레인 박사는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은 환자 대부분이 이미 퇴원했고 2명만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데니얼 오데이 최고 경영자가 지난주 공개 서한을 통해 렘데시비르에 대한 7건의 임상실험이 진행 중이고 지난 2월부터 중국에서도 2건, 2단계 임상실험은 미국과 아시아, 유럽에서 3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는 장외 거래에서 16% 이상 폭등하고 있습니다.
한편 16일 미 국립보건연구원 임상 등록 사이트에 따르면 중국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환자를 대상하는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2건은 환자 모집이 어려워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53명의 중증 환자를 모집했지만 중국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237명만이 모집돼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대규모 실업 사태는 날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하는 서비스 직군에서 해고와 감원 조치가 잇따랐는데 이제는 사무 직군에서도 대규모 감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동 제한령이 내려지면서 가장 먼저 식당과 술집, 호텔 등 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후 옷가게와 영화관, 서점, 미용실 등으로도 감원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와 법률사무소 직원, 판매 보조원과 일부 의료계 종사자 등 소위 화이트칼라 종사자들도 감원과 임금 삭감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과 부동산 관련 종사자도 같은 상황입니다. 구인 사이트인 글래스도어의 데니얼 자오 선임 경제학자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난 산업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이트를 기준으로 정보기술 분야 직원들의 해고 논의는 47%, 금융 분야는 64% 늘어났고 예상과 달리 의료계 종사자의 해고 논의도 2배로 증가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해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서비스 업종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역시 감원이 늘었습니다. 식당 등의 후기를 공유하는 리뷰 전문 사이트인 옐프도 1,0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달 중 실업률이 20%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P통신은 일자리를 잃지 않은 사무직 종사자라고 해도 임금이 삭감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부양책으로 국민에게 1,2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백만 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금 추적 사이트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면서 확인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재무부 산하 국세청은 이번 주 일정 소득 이하의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1인당 최대 1,200불의 현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백만 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인 터보텍스나 세금 준비 및 보고 대행 업체인 H&R 블락, 세금 관리 업체 잭슨 휴잇 등의 서비스를 통해 세금을 낸 수백만 명의 경우 계좌 정보가 IRS 파일에 없어서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는 지원금 지급 현황을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추적하고 확인하는 Get My Payment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한 많은 사람이 지급과 관련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IRS와 재무부 관리들이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IRS의 루이스 가르시아 대변인은 CNBC 방송에서 대부분의 경우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오류 메시지는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를 포함해 세금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최근에 신고했지만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검진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경제 재가동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는 이미 아마존이 자체적인 검진 능력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구촌 규모의 정기 검진이 이뤄진다면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다시 경제가 재개되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체 검진 능력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기적으로 검진받을 수 있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베이조스는 이미 아마존 조직 내에 팀을 꾸리고 장비 등 검진 능력을 갖추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조만간 아마존 내 최전선에서 일하는 일부 직원들에게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애플의 팀 쿡 CEO는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직원들이 회사로 복귀하면 체온 확인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할 것이라며 검진도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올해 여름까지도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허용할 것이라며 최소한 내년 6월까지는 5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동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자들은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더욱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한인 동포사회 지원에 나선 20일 희망재단에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가 20일 희망재단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한인 동포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10,000를 기부했습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는 어제 플러싱에서 20일 희망재단 변종덕 이사장 등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기금을 전달하고 개인이 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재단에 감사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0일 희망재단에 $10,000을 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에 100명 넘은 한인들이 지금 도움을 신청했는데 신청한 사람은 이렇게 많고 기부할 사람이 전혀 없으면 이 재단이 있어서 뭐 합니까? 뭐 1,000불, 500불, 2,000불. 우리 한인사회 opinion leader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런 재단들을 잘 알아보시고 이렇게 기부를 하고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20일 희망재단 변종덕 이사장은 거액을 쾌척해준 앤드류 박 변호사에게 감사한다며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은 지난 7일 변종덕 이사장이 $100,000를 기부하고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뉴 밀레니엄 은행이 $1,000를 기부하고 장기적인 후원도 약속했으며 최영배 전 브루클린 한인 회장은 마스크 1,000장을 전달했습니다. 재단 측은 다음 주 중 1차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글렌데일시가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위반 시에는 $1,000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글렌데일시 의회는 모든 글렌데일시 주민이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이용해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4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나 $1,000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역시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LA 카운티에서는 필수 업종 비즈니스 직원과 방문객에 한해서만 마스크 착용 규정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글렌데일 내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78명으로 집계됐으며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130명꼴로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진원지로 지목된 LA시를 앞서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외출 자제령이 시행 중인데요. 이 가운데 최근 가정폭력과 관련한 신고가 2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25% 증가했으며 가족 분쟁은 24%, 양육권 분쟁 전화는 30% 늘어나는 등 가정 내 불화가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돈바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으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에서 확진자 51명이 추가됐으며 사망자 수는 3명 늘어나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북서부 앤도버의 한 요양원에서 익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이 17구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원 내 영안실은 내구를 수용할 수 있는 협소한 장소였지만 17구의 시신들이 쌓여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최대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까지 68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26명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주 검찰총장에게 뉴저지주 전역 요양원에 대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16일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주정부 산하 뉴저지 주택 모기지 금융국이 관할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렌트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에 따르면 렌트비 동결 조치 수혜 대상은 약 3만 6천 세대입니다. 렌트비 동결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머피 주지사의 공세 행정 명령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여름 뉴욕시의 야외 공공수영장을 비롯해 해변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디오 시장은 오는 가을까지는 대규모 모임이 허용되지 않고 뉴욕 양키스와 같은 대형 프로스포츠 경기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 위험을 키우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6월 말부터 노동절까지 야외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1,2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 4개월 동안 무료로 음식을 제공합니다. 빌 드블라조 시장은 15일 1억 7천만 달러의 긴급 예산을 투입하고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현재 하루에 25만 명분의 음식을 배급소를 통해 학생 등에게 제공하고 2만 5천 명의 노인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무료 음식 배급소는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는 차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에 소나기가 예상되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